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 시장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현상을 보통 커플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커플링 되어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관계수라는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상관계수가 1이다 한다면요, 해당 주가지수가 비교하는 두 개의 주가지수가 똑같이 움직일 때 상관계수가 1이라고 하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전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일 때 마이너스 1의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나라 증시와 한국 증시가 커플링 되어 있다면은 과연 그 상관계수는 어느 정도이고 그 안에서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상관계수가 한국과 미국 시장이 높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게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독특한 특징들 속에서 우리가 향후 시나리오까지도 한번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증시 상관계수, 과거부터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 IMF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이후 자,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상관계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주식시장 문호를 본격적으로 개방을 한 것은 1990년 초반이에요. 그 이전에는 열어놓긴 했어도 거의 여는 둥 마는 둥 그러한 분위기였다가 90년 초에 문호를 개방하고, 그때 당시 외국인 투자자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에서는 저 퍼주 열풍이니 저 PBR 열풍이니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사용하는 투자 기법이 한참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이후로 해서 서서히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상관계수가 높아졌을 텐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IMF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전 2000년 이전과 이후에 자,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상관계수가 전혀 다른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상관계수를요, 자, 시기별로 1980년대 85년에서 89년, 그리고 90년에서 99년, 2000년 이후, 그리고 2010년 이후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월 단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월 단위 상관계수, 그리고 연 단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연 단위 상관계수를 토대로 해서 또 이 타임 프레임을 나눠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빨간색 막대를 친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의 상관계수가 왼편에 1990년대, 80년대하고는 전혀 다른 매우 높은 상관계수로 바뀌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0년대는 월 단위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한국과 미국 간에 0.23, 90년대 이후에는 90년에서 99년까지는 0.23, 거의 비슷합니다. 0.23으로 IMF 이전,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비슷한 매우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다가 그 이후에는 0.63으로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단위 상관계수를 보게 되면요. 자, 85년에서 89년까지는 마이너스 0.96, 미국하고 전혀 반대로 움직였죠.
이거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증시가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장이었는데 요 시기 때 미국 증시가 뭐 87년에 블랙 먼데이도 있고 좀 요동이 있었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엇걸음으로 흘러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90년에서 99년에도 또 역의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0.1. 와, 그러니까 연단위 수익률, 월단위 수익률 봤을 때 99년 이전, 2000년 전에는 미국과 한국 증시 간의 커플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연단이든 월단이든 그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5 이상, 0.6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제법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미국과 한국 증시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뭐 의미는 있습니다. 일단 의미는 있는데 과연 이게 모든 시기 때 OK였는가, 그렇게 높은, 제법 높은 값이었는가 보게 되면 좀 독특한 특징을 좀 세부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IMF 이전, 2000년 이전에는 상관계수가 낮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앞서서 언급드렸던 얘기고요. 2002 이후에는 한미 간의 증시 상관계수가 높아지긴 했는데 조금 독특한 특징을 하나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흐름과 한미 월간 수익률의 24개월 이동평균선을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특이한 점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거는 이제 80년대든 90년대든 2000년대 이후든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이 약세장일 때 상관계수가 장기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자, 상관계수가 낮아지는 특징이 보였어요. 자, 최근에 사례를 보면요.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자, 주가지수가 하락하죠. 자, 그러면서 상관계수가 요 파란색 선입니다. 자, 상관계수가 높아져서 거의 0.8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때는요. 미국 증시 급락하면 한국 증시 급락하고, 예, 한국 증시 급락하면 미국 증시 급락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들고 나면은 또 이게 상관계수가 엇갈리는, 예,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상관계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승장일 때는 상관계수가 낮아지고, 즉 서로 엇갈린 행보를 보여주고, 하락장일 때는 상관계수가 높은, 뭐랄까, 커플링된 경향이 매우 짙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요, 향후 시나리오, 미국 증시 흐름에 따른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상승장과 하락장의 상황에 따라서 한미 증시 간의 상관계수가 틀렸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서로 엇갈리고 하락장에서는 커플링되고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겠죠. 시장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할 때 두 개 시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미국 증시 약세장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자, 만약 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미국과 한국 증시의 상관계수가 높아져서 추세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은 한국 증시도 방향은 같이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반토막 났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반토막 날 것이냐? 그거는 꼭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 증시의 낙폭만큼 한국 증시가 하락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상관계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같은 의미예요. 월 단위로 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런데 상승률이 둘이 틀려요. 하락률도 틀려요. 그래도
이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딱딱 맞으면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하락이 깊게 나와도 한국 증시가 방향만 하락할 때 뭐 한 10% 미국 증시가 10% 빠질 때 한 5% 빠지고 미국 증시가 2% 반등할 때 한국 증시가 5% 반등하고 이런 식이면은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미국 증시가 폭락장이 발생하게 되면은 좀 낙폭이 크게 커질 수 있다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폭락장이 나타나면은 상관계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2000년 IT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한국 증시가 크게 상승한 후였기 때문에 낙폭이 크게 발생했습니다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극저평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하락률은 예상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막 같이 투매 당하고 미국이 기침할 때 한국 증시는 독감에 걸리고 그러한 양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투자자들의 심리상 분위기로는 좀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만, 자, 미국 증시가 적당한 수준에서 하락을 멈추고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보합장으로 접어든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완만하게 이제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시나리오죠. 뭐 이 시나리오가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 80년대 후반 90년대처럼 미국 증시가 잠시 숨고르기 하고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마치 골디락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정책 강화 부분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요 시나리오도 일정 부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자, 요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현실이 될 경우, 현실이 된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언급드릴 때 상승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상관계수가 낮아진다. 방향은 비슷한 듯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로 움직임이 틀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전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보게 되면요, 자, 2011년 이후부터 해서는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월등한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극저평가된 상태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증시 회복 시나리오가 미국에서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가 다음 판에는 미국 증시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이게 뭐랄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쭉 예전 사례를 보면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90년대 내내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할 때 한국과 아시아 증시는 크게 하락했잖아요. 자, 그 이후 IT 버블 끝나고 2007년까지 미국 증시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한국 증시는 그 시기 때 엄청나게 상승했죠. 500포인트에서 주가지수 2000 갔지 않습니까? 4배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자, 이게 한국 증시가 와 하고 상승했어요. 2000년대 중반에. 그런데 금융위기 지나고 난 다음엔 미국 증시가 하고 상승하고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상승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그 다음으로 상승할 차례는 한국 증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시장 심리의 분위기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하락 반갑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한 방에 훅 꺼지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소프트 랜딩 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은 그 뭐랄까 커플링 정도가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플링이 높아질 때는 폭락하는 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하루 단위로 하락 상승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나와준다면, 그러기 위해서 뭐 미국 연준에서도 속도 조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해주고요. 자, 그런 상황, 소프트 랜딩 상황이 나타났을 땐, 그 이후에 한국 증시에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상관계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시나리오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많았을 거예요. 자, 하지만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무조건 커플링 되는 게 아니고 하락장에서 경향이 크고 상승장에서는 서로 따로 노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요, 이번 고비가 좀 길어지고 어렵지만 차후에 미국 증시가 확연히 돌아서기 시작할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힘을 내면서 앞으로 나갈 힘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17년 작년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올해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뭐 소프트 랜딩 미국 증시의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자, 어려운 시기지만 힘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기 버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어려운 시기 힘내시면서 내일 증시 토크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성공 투자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